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오는 6월 5일이 뉴저지 예비선거입니다. 미국에서 예비선거는 유권자들로부터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요. 뉴저지의 팰리세이드 파크의 이번 예비선거에는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야말로 한인 동포 사회를 더더욱 뜨겁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후보가 많이 출마를 했는데요. 그 후보들 가운데 두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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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유붕원유 네. 후보시죠. 예. 칼럼 5번이시죠. 5번. 네. 그 바나바스 우 후보 네. 역시 칼럼 5번.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같은 예. 쉽게 말해서 팀이죠. 그렇죠. 네. 예. 네. 예. 이번에 많은 한국 분들이 나오셨어요. 시의원 후보가 5분 나오셨죠. 그렇게 됐습니다. 5분 중에 2분을 뽑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두 명이 이제 당선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시장은 3분이 나오셨죠. 네. 그렇죠. 한국 후보 2분, 현 시장인 지미 로턴도.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장 한 분, 분, 시의원 시의원 2명. 2명. 예.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민주당 네. 예비 선거 경선에 이렇게 뜨거운 열기, 이런 선거가 있었던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팔팍에서는 뭐 전혀 없었던 일이었죠. 예. 참 그 유사일에 없었던 일인데 왜 이렇게 뜨거운 열기의 선거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주민 입장으로 보면은 정치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우리 한인 주민들이 사실은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알게 모르게.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평이 쌓여 있다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투표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동안 팰리세이드 파크는 민주당 정권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화당으로부터 인수한 지가 네. 84년도부터니까 거의 40년 돼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2004년도에 네. 현 시장인 지미 로턴도가 시장에 14년 동안 그렇죠. 14년 동안 네, 계속 시장 집권을 하고 있는 건데 있죠. 그것이 잘했으면 저희들이 나올 이유가 없었죠. 근데 그동안 전략 공천,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원회에서 전략적으로 공천 한 사람만이 나갈 수 있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초이스가 없었죠. 그렇죠. 그전에는. 주민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그렇죠.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5명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선택을 해야 할 입장이죠. 근데 다른 분들은 그 민주당 위원회에 지금 현 정권으로부터 엔돌스를 받았고 두 분에서는 그렇지 않고 민주당 예비 경선에 뛰어드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뛰어든 이유가 뭔가요?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신 두 분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분 나름대로의 그 무슨 이유가 있으시긴 하지만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천이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압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자유스럽게 자기 정치에 색깔이 있고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은 저희들 자력으로 당선이 된 있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분들은 그런 전략 차이가 공천에 의해서 선택된 분들이고 두 네. 분은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은 전략 공천이 아닌 주민에 의해서 선택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예로는 입대까지 그 두 분 아니면 그 전에 우리 예비선거 때 보면은 초이스가 없었지만 그것뿐 아니라 그분들은 주민한테 어떤 약속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요? 제가 그 미국 팔팍에서 산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선거를 꽤 몇 번 했는데 정말 공약이란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냥 그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절로 11월 선거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분들은 그 전혀 노력도 안 하고 마치 공짜로 주민의 주민의 필요가 뭔지 하나 그런 필요가 없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주민들로서는 다양한 후보들이 정치인 후보들이 출마를 해서 다양한 공약을 하고 그 공약 가운데 유권자로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초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했고 이분들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선정되다 보니까 그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서운할 텐데. 현실인 걸요, 그게. 아,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팔팍 그 시의원 한국 분들이 하신 그 히스토리가 시의원이 6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 분들이 2명 자리 이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네. 왜 2명만 죽겠습니까? 3명 이상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을 절대로 공천을 안 해줬습니다. 또 그런 부분. 그럼 그 두 분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교육위원 하면서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사임을 했던 이유가 완전히 로봇, 부역자 역할밖에 안 시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의원도 3명, 시장도 뽑고 해서 메조리티가 되지 않고는 새로운 정권,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시도를 수 할 수가 없다.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뭐 교육이나 치안, 네. 뭐 복지, 뭐 네. 경제 네. 이렇게 몇 가지 분야를 지적한다 그러면은 좀 아쉬운 점이 뭐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짧고 네. 우선 뭐 먼저 교육위원을 교육 제가 부분에 했기 있어서. 때문에 교육위원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팔레세이 팍 교육 그 예산이 지금 50%가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런데 그 50%라는 그거는 상당히 낮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사실은. 교육위원 보통 65% 정도 예, 되죠. 보통 다른 뉴저지 타운들은. 저 학군이 좋아지고 학교의 질을 높여야 그 타운이 사는데 60% 이상 저희들이 애들을 키운 타운은 75%가 넘었었습니다. 지금 우리 팔팍에서 교육위원 프레젠트를 하고 있는 제프리우가 저희 아들인데요. 그 친구를 제가 키울 타운에서는 78%였어요. 교육 예산이. 그러면은 지금 펠리세이드 팍은 평균 이하에 좀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뉴저지 전체에서도 평균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한인 제1의 타운이라 하는 곳의 교육 학군이 좋아야 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당연하죠.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 예, 예, 좀 그렇습니다. 슬픈 얘기긴 한데 예. 그러면 예산을 그쪽으로 좀 증액을 하면 안 되나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타운에서 형성을 할 때 그 5천만 불 이상이 되는 예산이 타운에서 이제 그 교육 예산으로 이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팔팍은 불법이 법이었었어요 그동안에는. 왜 그러냐면 노쇼업 잡, 쓸데없는 잡을 만들어서 2명이 일하고 예를 들면은 행정관 같은 자리는 1명이 일하는 되는 자리를 2자리를 만들어서 이미 20년만 불이란 세비를 낭비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세비를 낭비하다 보니까 교육 예산이 감소가 돼서 결국은 학군이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로 그렇죠.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교육 예산이 아마 그 스테이트법인 거예요. 네. 2% 인크리즈를 하기로 돼 있어요. 네. 그 이상을.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스페셜한 해마다요? 어세스 그렇죠. 어세스먼트가 없기 전에는 그 2%를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익스큐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텍스가 많이 인크리즈가 되잖아요. 우선 듀플렉스가 많이 져지고 그렇죠. 텍스가 한 집이 4집 몫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2%라는 그거를 그냥 계속 지키는 거죠. 교육 쪽은.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하이스쿨 며칠 전에 사실 어떤 교육위원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하이스쿨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낙후가 되고 화장실이 뭐가 잘못돼서 하루를 홀드했다고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됐으니까 이 예산이 확실히 모자른 거죠.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이것이 교육 예산으로
예산을 추가 예산을 해야 그게 학군이 충분히 좋아지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다. 예. 그렇죠. 이런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제가 예산을요 작년도 2017년도 집행한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리뷰는 못했지만 대충 리뷰를 했는데 지금 오영구 후보, 그러니까 바나바스 후보도 교육위원이시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그런 부분을 증액시키지 못하게 한 것도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네. 교육 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해도 어프로브는 가버닝 바디, 네. 시장과 시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안 해주는 이상은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번에 거죠. 스큐리티 가드 스쿨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추천을 한다든가 함께 그 부분을 셋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교육위원도 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책임이 1%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의회에서 레졸루션을 정했습니다. 네. 이제 스쿨을 프로텍션하기 위해서는 가드를 세워야 된다. 네. 왜냐? 플로리다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 칠드런을 보호해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한 목적은 좋습니다. 네. 근데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의회에서 정하고 난 다음에 스크린 가드를 임의로 그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넣었어요. 교육위원과 함께 상의를 해서 전혀 상의가 결정을 없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예, 않고 없었습니다. 결정을 했다.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드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교육위원회 우리들이 쉐어 어그리먼트를 보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 스킬 가드가 지금 지금 자격이 있네 없네라는 네. 논란이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가격도 없는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네. 사람들인데 트레이닝도 안 받은 사람을 넣었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시장에 또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는데 지금 또 문제가 됐어요. 경찰 채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가가호 방문을 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 사고를 목격을 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인 할아버지께서 어르신께서 다쳤는데 그 경찰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경찰이 오면서 한국말로 아마 그 한인 계통의 그 경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경찰 말씀이 지금은 어피셜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붕괴했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의 정말 목적이 무엇일까? 책임이 뭘까? 그거는 주민들을 프로텍트 해주고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아마 그 메시지는 지금 현재 있는 경찰에서는 과연 얼마큼 그 메시지를 트레이닝을 했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인들이 과반수 이상이 넘는다. 근데 수사과 경찰이 5명인데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한국 경찰이. 이것 네. 때문에 무슨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에 100%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은 일단 그 주민 전체의 50% 이상이 한국 분이신데 사건이 생겼을 때 한국 트랜슬레이트 해줄 사람이 경찰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사고를 당하신 분은 황당하죠. 네. 말을 전에도 알아듣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그렇죠. 주차 문제도 많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네, 있어요. 네. 그런 부분 또는 네. 경제 활성화, 펠팍에 네, 대한 네, 어떤 활기가 좀 네.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개선할 방안이 있으세요? 내놓고 있는 방안을 좀 공약의 주요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저희가 내는 세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말 아까 우리 바나바우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제대로 쓰여있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쓰여있고 있는지 그걸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주민의 그 필요가 있는 곳 그런 곳을 더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다소 의혹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미 시장이 16명의 가족 친인척들이 족벌주의에 네포티즘의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것이 과다한 경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 또는 불필요한 사람이 채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거기다가 말씀하신 거 우리 그 애들을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미국 말로 하면 네포티즘인데 네. 이거는 뉴저지 버건 카운티 중에서 팔레세이스 판기 아주 최고로 그러니까 미국 말로 하면 아주 worst 타운이에요. 이런 타운은 없습니다. 다른 타운에서는 아예 네포티즘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지금 발의해가지고 지금 네. 통과가 됐거든요. 저희 타운은 이걸 필히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안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그 안에서 부정과 부조리와 모든 자리를 이너서클 사람들한테만 프라이빗리 이렇게 자리를 주는 모든 공식화된 잡을 갖고 이거는 그 다른 사람들이 레즈미 내는 건 전부 다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를 문제점들을 예. 이제 몇 가지 시작을 하셨는데 네. 뭐 간단하게 공약에 대해서 좀 네. 뭐 정리를 좀 해줘 보시죠. 저는 그 텍스에 관한 거, 아까 말씀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는 민원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네. 주민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결국 텍스, 민원, 소통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통을 보면 요즘 팔레사이드 파크에 보면 아주 곳곳에 막혀 있어요. 이게 벌써 1주가 아니라 2주가 아니라 벌써 4주 이상씩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정부에서는 우리들한테 주민들한테 언제 어디서 어떤 로드가 막힌다, 얼만큼 막힌다라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불편합니까? 그런 그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한두 마디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드라이버가 팔팍 주민이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러시아웃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아주 정신없다 그래요. 사실은 팔팍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두 부류의 한국 분들이 계세요. 네. 리타이어 하시고 편리성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 또 한 분은 이제 그 맨하탄에 가까운 것 때문에 젊은 분들이 직장 다니기 위해서 굉장히 교통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분들이 자녀 가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두 부류의 한국 분들이 참 좋은 타운이에요, 팔레세이드 파크이. 네, 네. 그런데 사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네 분들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타운홀에 가기를 너무 겁내하세요. 네. 그걸 어느 부서를 찾아가든지 불친절 때문에 끝나고 나면 아주 기분 잡쳐가지고 나온다고 늘 그래요. 그게 뭐냐? 결국은 한인 그 행정관들이 없다는 거죠, 타운 내. 두 번째는 서류상으로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시온이 된다 그러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 타운 내에 아니면 도서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모든 공식 서류를 영어와 한글을 공용할 수 있는 그거를 꼭 좀 해보고 싶어요. 요걸 하면은 어르신네 분들이 엄청나게 편하게 일을 보실 수 있으실 것 명시공이 같아요. 한인 타운으로서요. 그렇죠. 타운 왜냐하면 역할을 저희가 할수 있겠다. 60%에 가까운 한인 분들이 계신데 네. 다 이중언 아닙니까? 저도 퍼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럼 영어가 제 기본이 아니거든요. 영어가 지금 결국은 세컨 랭귀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100% 영어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고통을 다 겪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꼭 해봐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로는 정치는 역시 경제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정치도 살고 정치가 잘 돼야 경제가 되는 건데 저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상고 출신의 상대 출신의 비즈니스를 그동안에 4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운이 장사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꼭 좀 한번 이번에는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서로가 어떤 분인지 본인 개인적으로 좀 간단하게 스스로 좀 자랑을 좀 해주시죠. 우리 먼저 바나바스 Ladies first. Ladies first. Yes. 예. 저는 미국에서 한 30년 동안 여성 엔지니어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IT 기술 분야에서 여성 엔지니어로 일했는데 여성 엔지니어 분야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아주 굉장히 극소수인 그 마이너리티로 계속 일하다가 보니까 저희 개인의 이익, 개인의 인트레스트 이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영이 돼서 나도 남들처럼 진급하고 내 목소리를 어떻게 높일까 하는 데서 제가 노하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제가 시위원회에서 우리 한인, 이 소수 집단의 한인들이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높일까 하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 또 IT 전문가시죠? 그렇죠. 네. 예. 특히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런 그 어린아이들이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이 폰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나를 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바나바스 후보님. 예, 예. 칼럼 5 5번입니다. 같이 다 5번이시죠? 오 번. 네. 자랑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자랑할 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미국 생활을 지금 38년째입니다. 온갖 고난도 많았고 죽음도 문턱에까지 가서 강도를 맞아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고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60대에 넘어가지고 이 한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찬스를 저한테 왔다는 게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럭키한 것 같아요. 이런 찬스가 누구한테나 아무한테나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제가 상고 출신의 상대 출신의 비즈니스맨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온 이 노하우가 이 정치 세계에서 그다음에 제가 많은 컨트랙 그 사인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과 같이 주이시들과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서 그 어떻게 하면 이걸 얻어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추진력에 있어서는 제가 저 스스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건 제가 증명합니다. 그래요? 그동안 서로 일을 하고 했는데 저도 추진력에 별로 그렇게 뒤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바나바 후보께서는 정말 추진력이 대단하십니다. 또 추진력과 또 섬세함을 갖고 예, 계시고 예. 그래서 두 분의 결합은 네, 예. 펠리세이드 파크를 아주 새로운 변화를 많이 시키는데 네. 선발이 잘 맞는 콤비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는데요.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네. 칼럼 5 유봉 원윤을 왜 찍어야 되는지 바나바스 우를 왜 찍어야 되는지를 또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그 소수 집단이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지 30년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경험을 살려서 한인 그 목소리를 높이는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다른 시의원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모두 남자예요. 저는 여성입니다. 우리 여성 이 한인 주민들을 보면 반은 여성이고 반은 남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성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시 여성이 대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우리 동감하는 후보님. 얘기고요. 예. 제가 이번에 꼭 돼야 되는 이유는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8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회가 오기를. 왜 그랬냐면요. 88의 정치를 보면은 그동안에 한인 시의원들이 많이 있었고 뭐 부시장 자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떤 먹잇감을 던져줬습니다. 이 기원 세력들이. 그러나 그거를 받긴 받았지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자리였었어요. 그냥 부시장이란 타이틀 하나, 데프리 메이어, 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nothing이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를 그냥 형식적으로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시의원과 시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8팍뿐만이 아니고 8팍 이외에 이 주위에 리치필드, 그 다음에 네오니아, 잉그루드 클리프, 폴리 한인 정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그분들이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성공을 해야 왜 성공을 해야 되느냐?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우리를 상대해서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저는 속된 말로 하면 부역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역자를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한인을 대표해서 한인을 위한, 한인 학생들을 위한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내면서 정치를 하시겠다. 예. 네. 자, 벌써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뭐 얘기는 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서 네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그 의지가 네. 강한 것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네. 유봉 원윤 칼럼 5, 네. 바나바스 우 5. 예스. 오는 6월 5일 날 예. 예비 선거가 본 선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네. 예, 예. 유권자들로서는 뭐 네. 그날은 빠짐없이 네네. 꼭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애대도 때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 말씀하시죠. 이번 예비 선거에는 민주당 예비 선거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뽑는 겁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 유권자뿐만이 아니고 네. 무당을 갖군, 그러니까 당적이 없으신 분들도 다 나오셔서 투표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나오셔서 민주당 부주에 가서 투표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한국 분들이 1,900명이 무당이세요. 팔팍에. 민주당 당적을 가신 분들은 1,3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나와서 투표를 해주면은 저희들이 당선 가능성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적이 없으신 한국 분들이 꼭 나와서 투표를 해주시기를 제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2월 5일 날은 한국 분들이 또 뭐 네. 지역 주민들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는 네, 것을 예. 강조하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6월 5일 날 특히 벨세드 파괴 유권자 여러분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으신 것 같습니다. 6월 5일 꼭 잊지 마시고 제가 또 다른 한국 분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지령하러 말씀은 제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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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